장기 요양 가족 휴가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치매 가족 휴가제, 종일 방문 요양이라고도 불리는 장기 요양 가족 휴가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장기 요양 가족 휴가제가 무엇이고, 장기 요양 가족 휴가제 이용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또 그 이용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이용 가능 횟수는 어떻게 되며 이용 가능한 기관이 따로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기요양입니다. 장기 요양 가족 휴가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얼마 전 타 지역에서 방문 요양을 운영하는 센터장님한테 장기 요양 가족 휴가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 센터장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한 번도 이용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이용한 사람은 없다고 하시던데, 잠시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센터에서도 장기 요양 가족 휴가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한 번 이용해본 분들은 두고두고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휴가를 갈 때도 이용하시지만 장기간 돌봄에 지쳐있는 가족들이 월 2회 정도 꾸준히 이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만족도가 높다는 장기 요양 가족 휴가제에 대해서 여러 번 영상도 올리고 블로그에도 올린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홍보가 부족하다고 하셔서 다시 한번 올려봅니다. 장기 요양 가족 휴가제가 무엇일까요? 장기 요양 등급 받은 어르신들의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이 여행 등으로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월 한두 회과 상관없이 1년에 총 22회 종일 방문 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 요양 가족 휴가제, 즉 종일 방문 요양 또는 치매 가족 휴가제라고도 불리죠. 이거는 모두 같은 제도를 말하는 것이며 1회 12시간의 긴 방문 요양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분할해서 사용할 수는 없어요. 한 번에 12시간이 기본입니다. 가족은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일부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가족인 요양 보호사가 종일 방문 요양을 본인이 제공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안 됩니다. 가족이 휴가를 갈 때는 장시간 돌봄에 지쳐있을 때 잠시 휴식을 주기 위해 있는 제도이고, 가족이 아닌 방문 요양 보호사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 이용 대상이 어떻게 될까요? 노인 장기요양 1, 2등급의 중증 수급자는 모두 이용이 가능하고, 3에서 5등급 수급자 중 치매가 있는 대상자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인정 받을 때 받았던 서류 중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안내에 보면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 가로하고 종일 방문 요양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분들은 치매 가족 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치매 상병이 있지만 종일 방문 요양에 X가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장기 요양 급여 종류, 내용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 후 종일 방문 요양에 동그라미로 변경을 받아야 치매 가족 휴가제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 두 개가 이름이 다르죠? 공식 명칭이 치매 가족 휴가제에서 장기 요양 가족 휴가제로 작년부터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장기 요양 가족 휴가제 이용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 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 대개는 장기 요양 가족 휴가제를 적극 활용하시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종일 방문 요양 이용 비용이 정말 저렴하기 때문이에요. 12시간 한 번 치매 가족 휴가제를 이용했을 때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치매 가족 휴가제 이용 비용은 등급별 있는 월 한두 회과 상관없이 추가로 이용하는 거예요. 1회 이용했을 때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 그러니까 15% 본인 부담률을 가진 분들이 12시간 종일 방문 요양 이용할 때 14,394원, 경감 9%는 8,636원, 경감 6%는 5,758원, 기초수급권자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그냥 봐도 저렴해 보이긴 하지만, 자, 다른 급여 수가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종일 방문 요양은 12시간 방문 요양이잖아요. 근데 일반 방문 요양에서 가장 길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8시간 방문 요양입니다. 이것은 한 번 이용했을 때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은 24,400원이에요. 종일 방문 요양보다 거의 6,000원가량 더 많이 지급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경감 9%는 12,240원, 경감 6%는 8,160원, 기초수급권자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반 8시간 방문 요양하고 비교했을 때도 12시간의 종일 방문 요양의 수가가 훨씬 더 본인 부담금이 적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다만 종일 방문 요양은 일반 방문 요양에 비해서 국가에서 인정되는 수가가 낮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공휴일 이용은 불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휴일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게 평상시에 100원을 받았다면 공휴일에는 250원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250%의 급여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센터에서 시행할수록 손해가 되는 거죠. 실제 종일 방문 요양은 낮은 수가로 인해서 요양보호사 급여 수준 정도로 국가에서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요일 근무를 하게 된다면 조금 적자가 나더라도 일반 방문 요양에서 수익 난 것을 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휴일 수가의 그 적자는 센터에서 메꾸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12시간 수가잖아요. 메꾸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공휴일에는 이용을 좀 자제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적극 사용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보호자라고 한다면 적극 활용하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 가족이 아파도 온 식구가 힘든데 끝이 보이지 않는 노인 장기 요양 수급자가 가족으로 있다면 그 가족의 스트레스는 정말 상당합니다. 잠시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 추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장기 요양 가족 휴가제 이용 가능 횟수가 따로 있을까요? 2025년 기준으로 종일 방문 요양 이용 횟수는 연간 총 22회입니다. 날짜로는 11일이 되겠죠? 한 번에 12시간씩이니까. 한 번 이용할 때 1회씩만 이용해도 되고 한꺼번에 22회를 모조리 사용하셔도 됩니다. 2025년 1년 안에 22회까지 이용이 가능하세요. 사용 안 한다고 해서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사라집니다. 따라서 가능한 사용하시도록 하고 있죠. 다만 이러한 제도는 국가 제도인 만큼 근로기준법을 따라갑니다. 대략 방문요양센터 한 곳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당 매월 160시간 이하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초과하게 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이나 근로가능시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을 어기게 되는 내용이죠. 따라서 22회를 모조리 이용한다면 22회 곱하기 12시간은 264시간이므로 이미 160시간을 초과하게 되죠. 그러므로 월을 달리해서 월 말부터 다음 달 월 초까지 22회를 연달아서 이용하게 하거나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여러 명의 요양보호사로 분리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만약 일반 방문요양과 종일 방문요양을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한 센터에서 제공하게 된다면 한 달에 이용 가능한 종일 방문요양 횟수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해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 기관은 어떨까요? 이 제도를 많은 분들이 몰라요. 수급자나 보호자는 물론이고 실제로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또한 종일 방문 요양, 그러니까 한 번에 12시간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종일 방문 요양은 이용 가능한 장기 요양 기관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방문 간호랑 방문 요양을 같이 하는 기관, 주야간 보호와 방문 요양을 같이 하는 기관, 단기 보호와 방문 요양을 같이 하는 기관에서만 종일 방문 요양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일 방문 요양을 이용하는 동안 혹시 어르신한테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가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간호 인력이 있는 장기요양 기관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종일 방문 요양을 이용하는 동안 무탈하게 계십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휴가를 가 있는 동안 만약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호 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해당 간호 인력이 간호사일 수도 있지만 조무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학원을 졸업하고 자격을 취득한 조무사와 대학교의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대학병원 등에서 수년간의 임상 경험을 쌓은 의료인인 간호사와는 돌봄에 있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어르신의 증상이 기저질환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거에 따른 대처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내 부모님이 종일방문 요양을 이용하신다면 어떤 간호인력이 있는 기관을 선택하실 건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종일방문 요양 제도가 정말 좋은 제도이고 유용한 제도임이 분명합니다. 대신 이용 가능한 기관이 제한적이어서
잘 알아보고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장기 요양 가족 휴가제, 즉 종일 방문 요양 또는 치매 가족 휴가제라고 불리우는 이 제도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입주하는 요양보호사님을 이용하시는 덱도 적극 활용하시면 본인 부담금을 많이 줄이실 수 있어요.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 모르고 이용하지 마시고 두루두루 필요하실 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기요양이었습니다.